여러분 안녕하세요. 8월 22일 여의도 펀드매니저TV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시작하도록 하겠습니다. 오늘은 다시 빅컷에 대한 기대감이 살아난 하루다. 미국 연준 7월 회의록이 발표됐는데 많은 연준 관련된 참여자 이사들이라 연준 지방은행 총재들이 생각보다도 강한 금리 인하를 시사하고 심지어는 빅컷에 대한 이야기도 다시 살아나는 그런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따라서 미국 주식시장은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만회를 하며 오늘은 소폭이나마 상승으로 돌려놓는 그러한 긍정적인 하루로 장이 끝이 났습니다. 따라서 금리가 오늘 크게 하락을 했는데요. 이 금리 하락에 대한 수혜주가 뭘까? 일단 우리가 기본적으로 생각해 봤을 때 바이오, AI, 반도체, 그 다음에 이제 많은 빚을 받아가지고 빚을 들여서 공장을 투자하고 있는 2차전지, 자동차 이런 쪽에서 수혜가 있는 그러한 모습. 또한 이렇게 금리를 인하하면서 지금 나타나는 게 원화 강세가 나타나고 있죠. 원화 강세 수혜주를 또 한번 봐야 되는 게 아닌가. 어제는 제가 원화 강세 수혜주로 일단 항공 쪽을 보면서 대한항공을 한번 추천을 해봤는데 어느 정도 좀 더 이어갈 그런 가능성. 우리나라에서 원화 강세 수혜주를 입을 게 몇 개 되지가 않아요. 항공이라든지 식품, 수입을 해오는 쪽, 이런 쪽에서는 원재료를 수입해오는 쪽은 좀 유리한 면이 있는데 전부 우린 또 중간재를 수출하는 쪽이 있기 때문에 사실 적절한 원화 약세가 좀 필요한 상황인데 다양한 모습, 약간 시장의 색깔이 달라질 수 있는 그런 환경이 조성이 되고 있습니다. 하지만 제가 봐서는 틀림없이 잭슨홀 미팅에서는 우리가 생각하는 것보다 강하게 금리 인하를 시사할 것 같지는 않다. 한 번 정도 대신 여러 번 꾸준히 지속할 것이다. 이런 정도의 사인인지 중립을 지키는 사인인지 어느 한쪽으로 극단적으로 몰고 갈 사인을 절대 줄 파열이 아닙니다. 따라서 잭슨홀 미팅에 대한 기대감 어느 정도 선반영이 됐다. 이제 중요한 것은 28일날 발표될 엔비디아의 실적인데 $300와 그 다음에 EPS $0.6 이상, $0.66 정도면 서프라이즈다. 매출액 300억과 $0.66 이 정도의 기본적인 그런 숫자의 개념을 가지고 봐야 된다. 엔비디아의 그러한 좋은 실적이 나올 것 같은 것도 이미 시장이 충분히 반영이 됐다. 최근에 어제 우리 보십시오. 유한양행을 봐도 소문에 사서 뉴스에 파는 게 당연한 것처럼 나타나는 거죠. 시장이나 이렇게 정보가 빨리 선반영이 되고 그리고 실제적으로 나왔을 때는 이익을 실현하는 차익 물량이 많이 나오고 그 다음이 중요하죠. 저는 어제 유한양행을 좀 장 종가에 좀 공략을 해라고 많이 이야기를 했는데 유한양행을 한 번 더 치고 올라갈 가능성이 높아 보입니다. 12만원까지는 들고 가자. 저는 15만원까지도 보는데 그렇게 나쁠 것 같지는 않습니다. 좀 물리신 분들은 참고 견디십시오. 자, 테마주가 전성시대를 이뤘다. 어제는 그동안의 시장을 리딩했던 코로나19주와 그 다음에 엠폭스주는 박살이 나고 다음에 2차 전고체주도 살짝 그렇게 많이 올라가지는 않고 반대로 로봇주 같은 애들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 전혀 예상치 못한 로봇이 삼성전자 보핏이라든지 여러 가지의 이벤트, 그다음에 애플의 탁상용 로봇 개발 이런 것들이 막 섞여서 또 바닥에 있고 이런 것들이 섞이면서 SBB테크하고 레인보우 로보틱스를 중심으로 해서 가격이 치고 올라오는 모습이 나타나고 있습니다. 테마주 전성시대, 어제도 이야기했지만 선별과 집중이 필요하다. 모든 걸 다 살 수 없는 거죠. 따라서 지금의 가장 큰 피해자가 밸류 인베스터다. 밸류 인베스터들은 기업의 실적이라든지 향후의 기업 실적의 전망, 가이던스 이런 걸 가지고 숫자를 가지고 보시던 분들인데 이러한 것들보다 시장은 감과 그리고 센스죠. 네, 센스. 이런 거로 이제 시장이 몰려가면서 이리 때처럼 물고 도망가는데 이러한 것들이 약한 밸류 인베스터들이 가장 큰 피해를 보는데 이제는 할 수 없이 3분기 실적에 접근을 할 수밖에 없는 거다. 지금 상황에서는 이 테마, 저 테마를 쫓아가려면 단기로 하루 먹고 하루 던지는 전략을 쓰든지 아니면 좀 길게 보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질 그러한 섹터 내에서 섹터를 먼저 움켜쥐고 2개에서 3개 정도 섹터를 잡아내고 그 안에서 올해 3분기 실적이 가장 좋아질 종목을 한 2개씩 골라서 한 5개 내로 미리 돌다리를 미리 이제 놓는 거죠. 포석을 하면서 시장을 쿠킹해가는 방법을 여러분들에게 강력히 권해봅니다. 상당히 펀드 매니저들이 하는 전략들인데 여러분들도 많은 것들을 한번 해볼 필요가 있는 것 같아요. 네, 테마주 전성시대 선별과 집중
단타를 하지 못하는 선별과 집중, 미래 3분기 실적에 집중을 해라. 이렇게 결론을 내드리고 싶네요. 네, 금일 시장 전망 및 투자 전략 출발해 봅니다. 구독, 좋아요 많이 눌러주십시오. 네, 방금 끝난 미국 주식시장을 보면 다우는 0.1, 나스닥은 0.46, S&P 500은 0.44. 나스닥과 S&P 500이 어느 정도 상승해서 올라오는 모습. 네, 중간부터는 이제 상승해서 그대로 유지하는 모습이 나타났습니다. 오늘 시장을 움직인 첫 번째 팩터는 연준 의사력이었죠. 50bp 금리 인하 가능성도 내포를 했다. 특히 일부 이원은 9월 회의에 앞서 당장 7월에 기준금리를 인하할 필요성을 인정하는 부분도 나타났다는 거죠. 따라서 9월 90bp 베스트 머저리티 대다수 사람들이 지표가 지속해서 예상대로 나온다면 9월 17일에서 18일에 있을 FOMC 회의에서 내리자. 이거에 대해서 동의를 한 거죠. 내린데 이제는 강도와 수준에 더 관심을 갖는 거죠. 두 번째는 비농업 고용지수를 수정 발표를 했는데 이게 예상보다 안 좋았다는 거죠. 네, 작년 4월부터 지난 3월까지 12개월간 순 일자리 증가에 대한 수정치로 기존 수치에 비해서 81만 8천 명이 하향 조정이 됐다. 12개월간 순 일자리가 81만 8천 명이 하향 조정이 됐다. 예상보다 고용 상황이 안 좋다. 그렇다면 50bp 비컷에 대한 기대감을 가져야 되는 게 아니냐. 이 두 가지가 오늘 시장의 가장 큰 키포인트였다라고 볼 수 있습니다. 네,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한번 봅시다. 7월 FOMC 의사록 공개, 대다수 이원 9월 금리 인하가 적절하다고 판단을 했다. 미국 연간 고용 증가가 작년 4월에서 올 3월까지 81만 8천 건 하향 조정을 했다. 9월 비컷 가능성이 올라가고 있습니다. 해리스가 대선 후보로 공식 지명됐죠. 선거 자금이 1억 달러를 달성을 하면서 여러 면에서 총알도 잘 장착하는 어떤 그 우세한 유리한 고지를 점거를 했다. 제3 후보인 케네디 주니어가 있는데 존 F 케네디가 있고 그 동생 법무장관을 했던 로버트 케네디가 있는데 이분은 로버트 케네디 아들이죠. 이분이 트럼프 캠프에 합류할 가능성. 전통적으로 이 집안이 민주당 정부인데 아마 의사 선생님을 하셨던 것 같은데 이게 또 공화당으로 가는 거? 뭐 배반이죠. 우리나라도 이제 비일비재하는데 우리나라 전봉주 의원 때문에 머리가 아파하던데 서로 이제 배신과 배반. 뭔가 이제 민주당에 서운한 점이 있었겠죠. 네. 그런데 과연 이 5%가 민주당 표이냐 케네디 집안 표이냐 트럼프 표는 아닐 가능성이 높은 거죠. 따라서 이 표가 꼭 제가 봤을 때 트럼프에게 유리하다라고 보는 것도 좀 아니고 그렇다고 해리스에게 유리한 표는 절대 아닌 것 같고 좀 더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오늘 채권 시장에서는 20년 국채 입찰 응찰률이 있었는데 2.54배 수요가 양호하면서 국채 금리가 아주 폭락하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금리 한번 살펴봅시다. 오늘 이제 채권 시장은 50bp 비컷에 대한 이야기도 나온 것도 있고 또 20년짜리 국채 응찰률이 좋았다는 것도 좋은 면이 있어서 금리가 하락을 했는데 2년짜리는 3.916, 7.4bp나 하락을 했습니다. 10년짜리는 3.793, 2.6bp 하락, 20년짜리는 1.9bp 하락. 단기금리, 즉 50bp 비컷에 더 민감하게 2년짜리가 반응을 한 거죠. 7.4bp 하락하며 4%대 이하로 내려오는 모습 3.916을 기록하며 금리 하락이 강하게 나타났습니다. 중국이 EU 유제품에 대해서 반보조금 조사를 착수했다. 전기차 관세를 폭탄을 맞은 것에 대해서 대응을 한 거죠. 네. 우리나라 마늘 때리듯이 EU가 유제품들을 많이 수출하는데 이 유제품을 공략을 하고 나서는 거죠. 월마트가 중국 진동닷컴 지분 5.19%를 가지고 있었는데 전량을 매각을 했다. 진동닷컴 주가는 하락을 하고 월마트는 올라갔습니다. HSBC가 엔비디아 목표가를 135달러에서 145달러 상향을 했다. 어제 빠진 엔비디아는 오늘 0.98% 약 1% 정도 상승 마감을 하면서 어제 하락분을 어느 정도 회복하는 그런 모습을 보여주며 장이 끝났습니다. 오늘 시장의 주요 키포인트, 주요 경제 지표들 한번 봅시다. 미국 달러 지수 0.29% 하락, 101.002 달러 약세가 지속되고 있죠. 반면 일본 엔화는 강세로 돌아섰습니다. 145엔까지 하락하는 그런 모습. 달러 약세, 엔화 강세, 원화 강세, 위안화 강세. 과연 이러한 것들이 시장에 어떤 효과를 줄지 봐야 되는데 어제 이제 우리나라에서 이틀 전에는 외국인들이 크게 팔고
그제는 사고, 아니 3일 전에는 크게 팔고, 어제는 사고, 그제는 사고, 어제도 살짝 사는 모습이 나타났는데, 외국인들이 국내 시장에서 어떤 플레이를 하는지를 좀 트렌드를 가지고 지켜봐야 될 것 같아요. WTI도 1.68% 하락하면 71달러까지 내려오는 모습. WTI 약한 모습. 중국이 이제 경제가 좀 침체하고 글로벌적으로도 약간 슬로우다운해진다. 이러한 것들. 다음에 중동에 대한 어떤 이스라엘과 이란의 그 파이팅 싸움이 어느 정도 좀 소강 상태에 들어가는 거. 미국이 중간에서 여러 가지 것들을 좀 중재를 하고 있는 것 같아요. 금리는 아까 이야기를 해드렸습니다. 금 가격도 오늘은 살짝 하락을 했습니다. 0.02% 거의 움직이진 않았죠. 2,550달러의 장을 마감을 했습니다. 금 가격은. 네, 엔비디아는 127, 여기 0.51보다 좀 올랐죠. 네, 종가는 좀 올랐습니다. 테슬라는 0.8% 상승 222달러. 애플은 마이너스 0. 거의 움직이지 않았습니다. 올타뷰티는 3.27. 와, 오늘 화장품 뭐 나쁠 것 같진 않네요. 어느 분이 올타뷰티 목표 가격을 저에게 여쭤보셨는데 저희 목표가 500달러입니다. 목표 가격은 500달러이다. 네, 가지고 견디시면 500달러는 다시 과거에 갔기 때문에 이게 6개월 그래프인데 올 한 2, 3월 정도에는 충분히 갔었던 거죠. 500달러까지. 그러다 빠졌는데 올타뷰티 목표 가격은 500달러이다. 최근에 AMD가 참 좋네요. 0.92% 상승 157달러. ARM도 0.88% 상승 131달러. 캐터필러 마이너스 0.21. 일라인일리 0.15. 마이크론 마이너스 0.09. 거의 변함이 없었죠. TSMC도 마이너스 0.37. 반도체주들은 그렇게까지 좋은 날은 아니었다. 옆으로 행보하는 날이었다는 거죠. 금리가 하락하는데 AI에 대한 관련주들이 거의 움직이지 않았다는 것은 많이 선반영됐다. 이렇게 볼 수도 있는 거죠. 비트코인이 오늘 좋았습니다. 3.29% 상승하며 61,106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6만 달러를 해보겠다는 게 참 중요한 것 같아요. 네, 비트코인은 박스권으로 봐라. 자, 오늘은 좀 집중적으로 한번 같이 생각을 해봐야 될 게 금가격 상승을 어떻게 바라봐야 되느냐. 금가격 상승이 과연 자산 시장에서 어떠한 역할을 하고 최근에 이러한 금가격이 우리들에게 주는 함의는 뭔가 한번 찾아보는 것도 필요한 거죠. 최근 금가격의 상승 원인을 한번 살펴봅시다. 금가격 급등의 가장 큰 원인은 일단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의 강화이다. 잭슨홀 미팅을 앞두고 미 연준의 금리 인하 기대감이 더욱 강화되면서 미 국채금리 하락세가 두드러지고 있고 이에 따른 달러 약세폭 확대가 금가격 랠리를 부추기고 있다. 달러 약세가 금가격을 반대편에 가는 금가격을 상승시키는 거죠. 달러화 지수는 7개월 만에 102선을 하회하면서 오늘 101선까지 내려오는 약세를 나타내고 있죠. 9월 FOMC에서 비컷 인하 가능성은 낮지만 주택시장 등 일부 실물지표 둔화 현상으로 인해 연내 3차례 금리 인하가 강화되고 있는 것이 달러 약세 심리를 자극을 하고 있죠. 무엇보다도 고용시장 우려가 재차 고개를 들고 있어서 달러 약세폭을 키우고 있는 게 아닌가. 여기에 대한 해지 차원에서 금융으로 돈이 몰려가고 있다. 뭔가 안정된 뭔가를 찾아야 되는 거죠. 오늘 이제 미국 노동부의 올간 고용보고서 연례 벤치마킹 수정 발표를 앞두고 고용 증가폭이 하향될 수 있다는 관측이 나왔죠. 오늘 80 몇만 건이 하향 조정이 됐죠. 따라서 달러 약세 하락 압력을 받고 있을 것이다. 미국 민주당 전당대회가 개최되면서 두 번째 해리스 부통령 당선 가능성이 커지고 이것도 달러 약세에 일정 부분 기여를 하고 있다. 일부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지지율이 트럼프 지지율을 앞서면서 소위 트럼프 트레이딩 혹은 트럼프 프레이션 발생 가능성이 낮아진 것도 국채 금리 및 달러화 지수의 동반 하락을 유발시키고 있습니다. 참고로 지난 2020년 대선에는 바이든 대통령이 패했던 노스캐롤라이나도 경합주로 분류되면서 이제 경합주에서 해리스 부통령의 약진이 나타날 정도로 보수적인 노스캐롤라이나에서도 해리스가 이기고 있는 모습, 이러한 것들이 달러 약세, 원화 강세로 몰고 가는, 금 강세로 몰고 가는 요인이 되고 있다. 중동 및 러시아 우크라이나에 전쟁 불확실성, 발발 불확실성도 이러한 전쟁 그런 불확실성, 전쟁 발생할 가능성으로 인한 불확실성에 대해서도 금가격 상승을 부채질을 하고 있죠. 중동 휴전협정 타결 가능성이 보도되고 있지만 여전히 타결을 장담하기 어렵고 우크라이나의 러시아 본토에 침략이 있었는데 여기에 대해서 러시아가 어떻게 방어를 하고
어택을 할 것인지 반격을 할 것인지에 따라서 국제 글로벌 시장이 또 변동성이 한 번 더 있을 수 있는 문제들, 이런 것들로 인해서 금 가격이 폭등하는 그런 모습이 원인이 되고 있다. 다양한 정치적, 경제적 원인이 있는데 두 가지인 거죠. 첫 번째는 달러가 뭔가 통화가 안정적인 모습을 보이지 못하고 약세로 갈 것 같다. 여기에 대해서 금 가격이 올라가는 것이고, 글로벌 시장, 글로벌 정치적 환경이 불확실성하다. 이러한 것들이 금으로 몰려가고 있다. 미국 경제가 서서히 슬로우다운 하다가 어느 순간에 망가질 가능성, 이런 거에 대해서도 부자들은 대비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렇다면 이 금을 주로 사는 것은 뭐냐? 주로 중앙은행들이 많이 사죠. 네, 중앙은행들이 금을 많이 사는데 중앙은행들이 달러를 팔고 금을 좀 채우는 그러한 모습이 나타나고 있다고 봐야 될 것 같아요. 네. 중국 등 일부 중앙은행의 금 수요 확대로 금 가격 강세 원인을 자극을 하고 있습니다. 네, 금 가격이 2,550달러까지 올라오는 모습, 반대로 유가는 하락하고 금과 유가가 반대로 움직이는 모습이 많이 나타나죠. 따라서 유가는 추가로 하락할 것 같고, 그렇다면 CPI가 하락을 한다면 금리는 인하될 것 같고, 그렇다면은 미국에 뭐가 내려오죠? 네, 미국 달러가 또 약세로 돌아오는 모습이 나타날 것 같죠. 이러한 것들이 서로 물려서 순환하는 과정에서 금이 가장 가치를 정확히 지켜줄 그러한 자산이다라고 평가하는 거죠. 이렇게 된다면 우리가 생각하는 주식은 어떻게 될까? 금 가격과 주식에 대해서는 서로 어떨 때는 역의 상관관계, 어떨 때는 정의 상관관계인데 역의 상관관계가 많을 확률이 높아 보이는 거죠. 금 가격이 오르면 주가가 하락할 가능성이 높다. 주로 금이 뭔가 글로벌 시장의 터블런스, 불안정성, 언스테빌리티가 있을 때 많이 나타나기 때문에 이렇다면 주가가 좋을 일은 없다. 이런 것도 우리가 한번 예측을 해볼 수 있을 것 같아요. 이게 이제 우리에게 주는 가장 큰 교훈이죠. 자, 최근에 EMBI, JP모건 EMBI 스프레드가 뭐냐? 이건 이머징 마켓에 본드를 여러 개의 채권을 모아가지고 인덱스를 만들었는데, 이머징 시장의 채권이기 때문에 리스크 자산이죠. 여기에 미국 국채와의 스프레드인데 그 스프레드가 어떻게 됐냐? 줄었다는 거죠. 네, 그 스프레드가 줄었다. 좀 내려왔다는 거죠. 그렇다면은 향후에 뭐 그렇게 글로벌 시장에서 아직 리스크 자산이 있는 것은 아닌데 금 가격이 올라가는 건 좀 특이한 경이시다. 이 애널은 이걸 이야기하고 싶었던 거죠. 그러나 길게 보면 여러 가지 글로벌 리스크를 반영을 하고 있는 게 아닌가, 그런 생각이 드는 거죠. 또한 재밌는 지표가 최근에 앵커레이드 트레이드 청산이 좀 많이 나타났는데, 이런 시장에도 불구하고 글로벌 유동성 흐름은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네, 글로벌 유동성, 이 푸른 거에 파란 게 글로벌 유동성 자금의 그래프인데 크게 훼손되지 않았다. 이렇게 모 증권사 리포트에서 이야기를 하고 있습니다. 또 어떤 좀 불안정하게 보는 사람은 가계 카드 대출 및 연체율이 오르고 있다. 네, 이게 이제 가계 카드 대출 연체율이고 카드 대출 금리도 올라가고, 이러한 것들이 미국의 카드 대출이 거의 13% 가까이 되네요. 대출 연체율도 올라오는 모습, 이러한 부분들이 좀 불안한 모습은 확실히 있습니다. 소비가 좀 줄을 것 같은 거, 이런 것들은 우리가 좀 가정을 해야 될 것 같아요. 따라서 향후에 글로벌 시장이 그렇게까지 맑을 것 같지는 않다. 청명할 것 같지는 않다. 터블런스는 있을 것 같다. 대신 이 속도에 대한 문제인 거죠. 갑자기 무너지느냐, 우리가 예상하는 범위 내에서 서서히 슬로우다운하냐, 이 차이는 있을 것 같습니다. 자, 그래서 금 가격은 미래에 뭔가 불안한 정성을 많이 보유하고 있다. 그렇다고 금 가격이 올라가고, 두 번째, 금 가격이 상승했을 때 주식 시장이 그렇게 좋지는 않았다. 과거 역사적인 경험을 봐서, 따라서 향후에 주식 시장이 V자 반등을 하기는 좀 어려운 게 아니냐. 그래서 지금 8월 5일 우리 이제 글로벌 빅 쇼크까지는 이제 주식이 빠졌다가 회복 복구를 한 거죠. 여기서 이제 문제가 발생을 한 거죠. 여기서 다시 무너질 거냐, 아니면 2700 여기에서 우리나라 기준으로 뭔가를 치고 올라갈 뭐가 있는데 이게 뭐가 될 거냐, 이게 과연 엔비디아가 될 거냐, 엔비디아가 이 역할을 할 거냐, 이 역할을 할 거냐. 이게 3분기 실적으로 모든 게 갈 것 같아. 저는 3분기 실적이 이후에 거꾸로질 하는 가능성, 그래서 9월까지 하고 10월 초에 이제 조심을 해야 된다. 9월 말부터는 좀 조심을 해야 되는 게 아니냐, 이런 생각도 좀 해봅니다. 3분기에 실적이 피크를 나타내도 거꾸로질 것 같고, 안 좋아도 거꾸로질 것 같고, 어느 정도 조정이 있을 것 같은 생각이 들어서 3분기 실적까지 장을 보고 그 다음에 좀 줄이자,
이 생각을 여러분들에게 이야기해드리고 싶은 거죠. 네, 결론 한번 들어가 봅시다. 네, 미국 시장이 다시 금리나 폭과 강도에 맞춰주기 시작을 했습니다. 50bp도 가능하다. 문제는 한국 시장이죠. 너무 많은 단기 테마가 형성 중입니다. 대체 코로나 엠폭스 쫓아가다가 두들겨 맞으시면 어디만 10% 넘게 하락을 하고, 오늘도 좀 하락할 것 같아요. 그 다음에 이제 전혀 예상치 않은 로봇 테마까지 올라오고, 전고체 테마, 어제 이제 그제 초전도체주까지 올라왔는데, 어제 초전도체주들은 거의 움직임이 없었습니다. 여기에 뭐 대왕거래, 밸류업, 다양한 테마들이 올라오고 내려오고 막 치고받고 하는데, 뭐가 과연 우리들에게 좀 지구력 있게 올라가고 우리를 끌어올릴 수 있느냐, 여기에 대해서 확신이 없으면서 이 물음표가 굉장히 우리들에게 강하게 이제 시사하는 게 큰 거죠. 네. 이럴 때 우리들은 어떤 투자 전략을 써야 되느냐, 이게 이제 가장 큰 우리들의 고민이라는 거죠. 네. 따라서 우리들은 이럴 때는 단타로, 하루짜리로 단타를 치든지, 네, 종가에 가장 힘 좋은 것들 종가로 투자를 했다. 그 다음날 한 5% 이상에서 치고 빠지는 전략을 치든지, 아니면 3분기 실적에 중점을 두고 3분기 실적이 좋아질 섹터를 찾고 그 안에서 종목을 찾는 밸류 인베스터적인 전략을 쓰든지, 이 두 가지밖에 없다. 단타는 여러분들의 개인적인 실력이거나 여러분들 소신이기 때문에 제가 어떻게 관여할 부분은 아니다. 다만 3분기 실적을 이제 쫓아가면서 섹터 분석을 해야 되죠. 반도체, 화장품, 조선, 자동차, 전력기계, 의료기계도 참 좋은 것 같아요. 이런 것들을 한번 다 뒤집어 보면서 어느 섹터가 일단 좋을 것인지, 그 중에서 어떤 종목을 내가 한두 종목을 사서 3분기 실적에 배팅을 할 것인지, 차라리 여기에 온 정신을 쏟아라. 이게 이제 제가 여러분들에게 해드리는 저의 투자 제안입니다. 네, 즐거운 목요일입니다. 오늘은 좀 반등해서 올라갈 가능성이 있습니다. 하루 오르고 하루 빠지고, 쫓아가면 뒤통수 치고 빠져버리고 어려운 장이지만, 이럴 때일수록 좀 빠르게 대응하는 그런 기민함을 좀 여러분들에게 부탁드립니다. 네, 여러분 중에서 투자의 방향성을 잃어보신 분도 저희 카페로 들어오시면 이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됩니다. 종목 상담이 필요하신 분도 저희 카페 주소 치고 들어오세요. 매일매일 관심 좀 올려놨습니다. 여러분들 주소 치고 들어오시면 제가 허락을 해드립니다. 네, 들어와서 보십시오. 아주 집단지성을 느낄 수 있는 좋은 카페입니다. 네, 유료니까 신중히 생각하시고 판단하시기 바랍니다. 네, 돈 버는 목요일, 좀 더위가 가시는 목요일, 시원한 목요일, 우리가 가진 종목만 올라가는 목요일을 간절히 응원해 봅니다. 여러분 감사합니다. 내일 아침에 뵙도록 하겠습니다.